이재명한테 나쁜 사람은 사실 문다혜하고 김정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방송은 이제 금요일날 녹화했다가 이제 토요일날 2시, 그 다음 화요일날 2시 이렇게 1, 2부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내일은 금요일날 지방 손님들이 많이 와서 오늘 하루 일찍 녹화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다혜. 그래서 오늘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게 문 대통령 사주를 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으면서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퇴임 후에도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가면이 찢길 거다 이렇게 제가 방송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이죠. 문다혜 이제 사주를 풀면서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 문다혜 사주를 풀면서 김정숙,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 큰 관제수에 걸린다 하고 제가 방송한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방송한 거 있었죠. 이상직. 이상하게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도 문재인 시대 때 제가 살아봤잖아요. 이상하게 문재인 시대 때는 펀드가 그렇게 많았어요. 옵티머스라든지 라임이라든지. 그래서 이상직 그 중진공 할 때 그 제가 그 한번 방송한 기억이 뭐 아마 얼마 안 됐어요. 그거는 이상직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중진공에서 돈이 이제 흘러가서 어떤 중소기업으로 가서 빠져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현찰화돼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검은 돈을 세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최후로 누구에 이제 들어갔나. 아마 여러분들 그 방송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실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문다혜가 이번에도 있잖아요. 자기가 돌을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문다혜가 돌을 던져서 쉽게 말해서 김정숙,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돌을 맞았다. 제 방송을 보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운이 대운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무리 이제 숨기려 그래도 대운이 나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이 좋고 운이 좋을 때는 발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운이 나쁠 때는, 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일부 또 친문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논두렁 시계가 또 이제 뭐 재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저렇게 아직도 그 사태 파악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있나. 그 논두렁 시계라는 거는 사실 그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그 전 대통령한테 미국에서 이제 딸하고 사위가 집을 사는데 100억 달러를 이제 그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뇌물이다. 이제 그걸로 조사를 받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계를 이제 삐아제, 그러니까 스위스 시계예요. 삐아제라는 건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명품 시계인데, 그냥 하나에 한 1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2개를 줬다. 그걸 얘기한 사람이 사실 그 시대 때 쉽게 말해서 그 이인범인가요? 그 저기 와서 이제 책도 써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조사할 때 삐아제 시계를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진술을 받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쪽팔리게 시계 얘기는 빼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이제 다 밝혀졌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서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뭐 노무현 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고소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 노무현 지금 부인도 고소를 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사자 명예로 고소한 정진석 의원이 아마 그 이런 얘기를 해갖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자살하는 날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해서 사실은 쉽게 말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서 그 정도 갖고도 고소하는 사람들이 논두렁 시계 받았느냐 뭐 100억 이거 다 이게 거짓이라, 그 책의 내용이 거짓이면 당연히 고소를 했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고소한 거 보니까 없는 거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격 없는 의원들이 그 논두렁 시계 얘기하면서 또 그 국민의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착한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죽으면 일단 아파해. 그래서 이제 문재인부터 대통령이 된 거예요. 노무현 친구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누구지? 뭐 이 정도 있었어 사실. 야,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죽었어. 근데 100억 받은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게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근데 죽지도 않은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뭐 사자니까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뭐 논두렁식에 의해서 또 국민 감정을 또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제 그 정청래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배은만덕, 뭐 폐륜 이런 얘기. 아니 윤 대통령 보고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을 뽑은 사실 50% 정도 되는 국민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뭐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뭐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50% 국민이 뽑았겠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무능하고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검사를 갖다가 검찰청장을 앉혔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그랬는데 대통령을 갖다가 임명을 한 사람을 쉽게 말해서 수사를 한다.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질 못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상한 돈뭉치들이 막 나오고 원래는 사실 이상득이를 조사하면서 이상득이가 쉽게 말해서 압수수색하고 돈 흐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위 문다의 그 전 남편이 태국에 있는 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하면서 뭐 한 2억 3천 정도를 받았다. 뭐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다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게 받은 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이제 무능력한 문다의 사주가 사실 남편을 이렇게 무능력하게 하는 사주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풀어봤지만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여자하고 살게 되면 남자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문다의 입장에서는 좀 이따 이제 풀어보면서 그걸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문다에는 오로지 실신상관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화가 필요하니까 남편이 필요한 거야. 남자가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같이 사는 남자는 눈보라 같이면 불이 꺼지니까 같이 사는 남자는 굉장히 무능력해져요. 그게 대표적인 사주가 전현이었고 제가 풀어본 사주 중에서 또 문다에도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없애는 사주야. 무능력하고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주다가 중진공 이사장을 뽑고 나서 뭐 고마움 표시했는지 뭐 했는지 이상지가 옛날 선거 방송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경제통이다. 사실 타이항공은 사실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예요. 돈을 세탁할 수 있는 그런 돈 세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상하게 기업체 회장 부인들이나 또 문다혜가 또 무슨 미술 전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거 제가 웃었는데 꼭 이상하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꼭 미술 저걸 해요. 갤러리를. 재벌 부인들은 다 갤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세탁하는 데예요. 미술품을 팔면서 현찰을 받고 이렇게 돈 세탁하는. 그래서 문재인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제가 처음에 이제 풀어볼 때는 이 문재인 사주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제보를 받으면은 또 옛날에 뭐 그 해병대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그 날짜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제가 사주 보니까 역행하는 사주더라고요. 다시 풀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다 맞춰봤어요. 이제 1년 대운을 맞춰보고 1년의 운을 제가 이제 살아온 걸 아니까 그걸 풀어봤더니 이 역행서주가 맞더라고요. 이걸로 하면 운이 딱 떨어져요. 왜 메밀밭에 서 있었는지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 메밀바위에 서 있었구나. 좀 이따가 이제 문재인 사주를 풀어보기로 하고요. 문재인 사주를 역행으로 보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삼형살이 껴있더라고요. 이 삼형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스포츠 배드민턴 있었죠. 전주에 그걸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인들만 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스포츠 배드민턴 선수를 하니까 조회수가 영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때가 머리가 되게 맑았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방송을 했는데 그냥 제목만 보고 안 보시는 것 같아. 근데 보시면 그때 제가 정신이 되게 맑고 이 방송을 되게 잘한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이제 조회가 안 나와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것도 정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이재명이도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잠깐 해드렸고 거기서.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오자마자 물어보시는 거 이재명이 감옥 가야 안 가요? 아니 단도직들에게 물어봐. 언제쯤 가요?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그것도 하여튼 분석을 다 해가지고 좀 신경 써서 언제쯤 되면 폭망이 올지 감옥에 갈지 관제소가 있을지 정확하게 날짜까지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언제 감방가나 이제 오늘은 이제 문재인 사주를 정밀하게 한번 풀어보고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네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나온 걸 쭉 풀어보고 답이 다 나왔어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이 축토가 있으면 이 축술미 3형에 걸려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은 깜빵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대운을 워낙 좋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본인이 필요한 목 기운으로 살았어. 목화 기운으로 쭉 이렇게 65세까지. 근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진 괴강에 한 겨울에 태어난,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이게 산맥이 있는데 하얗게 눈 덮인 산이에요. 꽁꽁 얼어 있어. 그 안에 이 진토에서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조그만 꽃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국이에요. 거기에 개수하고 쉽게 말해서 임수가 계속 눈보라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고철이 이렇게 조금 쌓여있다. 눈 덮인 산에 한마디로 고철이, 철분이 많은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오겠죠. 어쨌든 햇볕이 있어야 되고 이 화를 세워주는 목이 있어야 불을 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목화운으로 이제 대운이 흐르면 되게 잘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축토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얼음에 흙이 잔뜩 껴있는 게 이 축토의 형상이에요. 특히 이 개축은 그래요. 이 개축이라는 건 한마디로 눈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어있는 이 산에 눈이 하얗게 덮여있어요. 속안에까지 꽁꽁 얼어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진토가 두 개란 이 진토 중에 을목이 두 개 있어. 이 나무가 이제 자식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햇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어. 그러면 이 정확하게 이 토의 힘이 얼마나 센지는 이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날짜를 보면은 양력으로는 1월 17이면 한 중간쯤 되니까 이 신금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고철이 좀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거기에 진토는 또 땅이 같이 이렇게, 이 진토에서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장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괴강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괴강은 사실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제압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 남을 이렇게 지배하는 카리스마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총명한 건 있어요. 이 괴강은 되게 총명해요. 이 화가 없더라도 되게 총명.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이 괴강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 대신 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멘탈이 약해. 이재명이는 그때 사주에 목이 되게 많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사실 이재명이하고는 궁합이 되게 좋아요. 이재명이는 없는 이 나무가 되게 많아요. 문재인이 나무가 없는데 이재명이 나무가 많아. 그리고 이재명이가 제일 필요한 거, 이재명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이상하게 토가 많아요. 뭐 추미애서부터 지금 누구예요? 그 전현희, 뭐 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감싸고 있어요. 이 문재인도 토가 많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은 둘이는 사이가 궁합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있어서 뭐 좋아요 하고 이제 누구예요? 뭐 페이스북인가 SNS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고양이가 아니라 사주를 보니까 누군지 알았어. 김정식 사주도 역행을 보니까 물하고 나무가 되게 많아. 그럼 이재명이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김정숙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누른 거예요. 이거 확실해요. 이거 추정 아니에요. 맨날 고양이가 눌렀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좋아요는 김정숙이가 눌렀다. 문다희 아니면 김정숙이에요. 문다희 사주를 보면 또 물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나쁜 사람은 사실 궁합이 나쁜 사람은 문다희하고 김정숙이에요. 김정숙이는 7을 떠요. 궁합이 나쁜, 되게 진짜 안 좋아. 좀 이따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 오늘은 제가 문재인 일가를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라를 망쳤어요. 정말 나라를 망친 그 5년 동안에 이 망가진 나라가 지금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그 똥 싸놓은 걸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좋을 때는 70% 80% 됐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400조 빚을 지고. 그때 삶은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마스크 대란에 예를 들어서 그 맨날 은행 앞에서 그 옵티머스 라인 막 쫓아가고 사람들 울고 불고, 그 코로나 터져서 음식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5년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말해서 빚 늘어나는 게 없어요. 윤 대통령 들어와서 뭐 지지율이 10% 나오든 20% 나오든 상관없어요. 왜? 미래 세대를 보고 지금 윤 대통령은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응급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10년 20년 지나서 2,000명씩 의사들이 증원이 돼가지고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누구 공이겠어요? 당장만 생각해. 항상 사람들은 당장, 현재, 물론 현재 중요해요. 오래 못 살아 사람들은. 그럼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도 중요한 거예요. 앞일이. 나라 망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사실 문재인이가 5년 더 했으면 우리나라 거덜났어요. 민주당이 5년 더 했으면 우리나라 진짜 완전 좌파에 완전히 중국의 조그만 사회주의가 될 뻔했어요. 그때 5분의 1을 내가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사회주의에.
그걸 제가 막으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난 윤 대통령이 10%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상관없어. 나라가 잘 되면 돼. 근데 윤 대통령이 기본이 깔려있는 건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없는 게 있어요. 윤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은 나라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그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딱 박혀 있어요. 어떤 나라에 대한 애국심, 또 국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동훈 쉽게 말해서 당대표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쉽게 말해서 지지율 높이려고 통계 조작을 하고, 지 친구 쉽게 말해서 울산 그 시장 만들려고 그 다 해가지고 그 불법을 저지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지금 옵티머스 라인, 이 검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다의 계좌만 추적하고 했어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별장 나왔죠? 그 다음 뭐 출판소에서 쉽게 말해서 2억 5천을 준 게 나와 있죠? 그 다음 5천만 원을 또 딸한테 보냈는데 그거를 청와대 직원이 김정일 여사 친구한테 갖다 주고 그거를 또 보내고, 이게 돈 세탁 아니면 뭐예요? 국민학생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더니 뭐라고 핑계하는 줄 아세요? 윤근영이 이 사람 참 아주 보수 그 쉽게 말해 유튜버들이 그 진치고서 맨날 방송했어. 근데 그게 한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차 타고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돈 심부름 시켰대요. 나가질 못해서. 쉽게 말해서 나간 거 많아요. 차 타고 나가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국민학생들도 안 믿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저쪽 진영에서 홀깃하고 들어요. 또 제가 사주 풀다가 또 조금 영받아갖고 또 정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사주 풀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 땅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럼 이런 사주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 땅이 들어오면 어때요? 고철까지 많아지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린다고.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햇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얼어있는 땅이 녹아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그럼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홍보다. 그럼 엄마한테는 굉장히, 엄마가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다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가 있어요. 이 사주가 괴강으로 안 태어났으면 되게 멍청한 사주예요. 화가 없는 사주들은 빨리빨리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토가 많으면 토는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가 얇아, 팔랑. 그리고 멘탈이 약해요. 이 목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 나무가 있어서 불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 나무가 본인들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니까 정평관이라 그래갖고 이 나무가 있어야 불을 살려주기 때문에 자식을 끔찍히 위하는 사주예요. 관직이나 명예를 되게 소중히 여긴다. 직업정신이 되게 강하다. 그 다음에 이 눈보라가 본인한테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 이 사주도 이 고철이 쉽게 말해서 상관기운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화가 나면 욱해요. 근데 김종숙 사주도 똑같이 식신상관이야. 이 싸움 붙으면 난리가 나는 사주예요. 아마 옛날에 뭐 멍 들어갖고 한번 했다는데, 나 누가 때린지 추정이 돼요. 이 상관들은 손이 올라가요.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움은 끝까지 싸우는 스타일. 그 대신 또 서로 궁합은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안 헤어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싸우면서 궁합이 좋으니까, 싸우면 겉궁합은 최악인데 속궁합이 좋아. 서로 필요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도대체 관재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고철이 들어올 때 관재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토가 사명에 걸려있고 얼어있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없기 때문에 가끔 그러죠. 뭐 치매기가 가끔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이런 사주는 치매에 걸리는 사주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치매 걸리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치매기가 있어요. 건망증이 있고 치매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목이 본인한테는 신경계통이에요. 간, 근육. 근데 근육에 힘이 없고, 걷는 거 보세요. 다리 쭉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근육에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멘탈이 약해요. 그럼 메밀밭에 왜 갔는 줄 아세요? 그럼 메밀밭에 가면 편안해지거든. 메밀이 그 꽃나무, 그 나무가 그게 다 나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목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 기운을 얻으면 간이 편안해지고 신경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위험을 감지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겠구나. 다 드러나겠구나. 왜 예를 들어서 그렇게 3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꽝꽝꽝, 뭐 꽝꽝꽝 했는 줄 아세요? 검수완박. 퇴임하기 3일 전에 꽝꽝꽝 검수완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한동훈이 무서웠으면. 진짜 한동훈을 무서워하는 사주. 한동훈은 토가 또 되게 많아요. 궁합으로는 서로 최악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치 떨리는 서로. 문재인도 한동훈 대표 만나면 치를 떨고, 한동훈도 문재인 보면 치를 떠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궁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제가 사주를 풀어봤지만 토가 되게 많아요. 한동훈 대표님. 근데 이 사주는 토가 많아.
그러면 이선사주는 멘탈이 약해요. 이재명이하고 틀려요. 이재명이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고 신경이 강해. 그래서 노상 재판장에 들락날락하는 게 일과가 되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 사주는 틀려요. 잠을 못 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또 신경이 예민해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또 아무 일 없으면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자. 그럼 운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좋게 살았어요. 6살 때부터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말 그대로 목화로 쫙 대운을 살았어. 평생을.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경신이에요. 금이 60% 들어. 이 대운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60%를 차지하는데 지금 대운이 60% 이렇게 들어와 있어. 거기에 올해가 작년하고 쉽게 말해서 22, 23년은 왜 그냥 넘어갔느냐. 이때는 나무가 들어간 거예요. 나무가 20%가. 얘가 막아준 거야. 관제수를. 그래서 제가 문재인 거 사주를 안 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이제 사라졌어요. 올 4월달 땡. 그 다음 뭐가 들어왔냐? 이 진토가 들어왔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연이 들어오는 걸 복음 들어왔다 그래요. 이 복음도 되게 나빠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진토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고철이 많아지니까 이 토가 많아지니까 이 나무가 어때요? 죽어버려요.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또 관운이고. 근데 이게 나무가 들어올 땐 관운이 좋은 거고 이 고철이 들어올 때는 이 나무가 죽으니까 관제수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 축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토나 술토가 들어올 때는 깜빵이 간다. 물론 이제 밝혀지기 이제 뚜껑이 이만큼 찍힌 거야. 이렇게 가면이 이만큼 찍혔어.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지금 정치 공세다, 망신주기다, 이 정말 자격 없이 이 머리들이 정말 돌대가리야. 민주당 애들은, 국회의원들은 정말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도 알아.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벌써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난 거야. 돈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돈이 내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끝난 게임이에요. 이제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서 여론전을 하면서 확인만 하면 착착착착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어설프게 망신 죽이고 어설프게 정치 공세가 아니란 얘기지. 그거를 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 정도 언론에다 흘릴 정도면 벌써 피의자라고 딱 했을 때는 알았어요. 아, 검찰에서 수사 끝났구나. 완벽하게 다 잡아놨구나. 증거를 다 잡아놨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론이 계속 이제 이게 시끄러워지면 큰 눈덩어리가 되면 나 제일 하고 싶은 거. 검찰이 제일 했으면 좋은 거. 그 양산 그 아방궁 거기 뒤져보는 거예요. 압수수색으로. 그 책방 뒤져보고. 지금 별장만 지금 압수수색했는데 그 두 곳 하면 다 나와. 옷 178벌. 그 다음에 그 샤넬. 일반인들 샤넬이라는 건요. 가방 하나에도 진짜 신제품 같은 건 2,500그래요. 요만한 가방 하나에도. 그 옷 그 몇천만 원. 진짜 몇천만 원짜리. 진짜 시간 지나면 1억도 넘는 옷이에요. 그게. 샤넬 그 옷이. 김정수이가 입었던 옷이. 근데 나는 의심되는 옷도 있어. 그거를 대여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다시 또 그 샤넬에서 만들어주고 그 옷 원래 옷은 없어졌어 지금. 그 다음에 그 타자 마을에 갔을 때 그 인도 그에서 선물해 준 게 있어요. 수상이. 그 인도에서는 이렇게 두르는 옷감이 있어요. 이렇게 두르는 옷감. 제가 방송에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두르는 옷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신의 선물이라 그래갖고 자르면 명이 짧아지고 안 좋다 그래서 그걸 가위로 손을 못 대요. 그냥 그 천 자체로 이렇게 두르는 천이야. 근데 김정숙이가 자기가 옷을 좀 잘 만든다 그래갖고 그걸 디자인해갖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 천을 받았으면 그건 굉장히 고가예요. 그것도. 그럼 대통령 기록물에 넣어야지 왜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냐고. 그 옷들은 다 어디 갔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 인수위 그 비서실장 그 비상대책 그 인수하는 애들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인수위 딱 만들어지자마자 방송했어. 청와대에서 물건 나가는 거 철저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라. 옷서부터 물건서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제 방송 나와 있어요. 한 2년 전에 한 방송이 안 한 거예요. 그때만 했어도 그때는 어쨌든 목기운이 있어서 운이 좋으려고 또 검사를 안 했는지 몰라도 그 양산 압수수색하면 다 나와요. 게임 아웃. 그러면 세고랑 치고 가야 돼. 운이 그래요. 왜 그냥 80%이 고철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나무는 자식이에요. 자식들도 다 망가지는 거고 본인은 관제수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명에 걸리면 이제 깜빵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는 건 미토가 들어올 때. 미토가 들어올 때는 2027년이에요. 1년 내에서 들어오는 건. 달에서 들어오는 건 아마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미토가 이제 1월 달에 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축진파되고 그 다음에 미토가 들어오면 사명살에 걸리고 7월 달 양력으로 10월 달 이번 10월 달에도 또 사명에 걸려요. 그럼 아마
날짜 알려드릴게요. 10월 18일서부터 11월 6일 사이에는 3행 걸리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조사받을 거예요. 그때 많은 게 또 밝혀질 거고 그 시기에 구속사유가 되는 그 시기 나올 거예요. 검찰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거기에 이제 올해 삼재 끝말이에요. 이 삼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방송에 얘기하지만 1년에서 9년을 살아서 이 3년 동안 기가 원래 1년은 20%를 보는데 3배 세져서 6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다 감춰줬느냐? 임묘는 이 나무가 1년에서 22년, 23년은 60%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괜찮고 직업, 관원, 명예가 다 올라가는 운이었어. 근데 올해는 진토가 삼재예요. 그러면 토가 20%가 아니라 60% 들어오고 대운에서 60% 고철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죽어요.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서 본인 관제 생기고 자식들도 다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많아지면 이 눈보라도 어때요? 같이 눈하고 흙하고 섞이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탁해지겠죠. 그럼 부인도 지금 나빠져요.